너무 라면도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참깨라면을.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그 계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향에서는 사실 계란도 좀 흔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귀한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함경북도 모산군에서 2019년에 이제 탈북하여 현재 이제 5년 차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박성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라면 먹으러 왔는데 네. 처음에 한국에서 라면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라면을 먹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한국 라면을 먹기가 되게 이제 힘들어요. 근데 중국 라면도 이제 가끔씩 진짜 특식으로 먹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특식으로 할머니랑 먹었던 이 라면을 내가 한국에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강이면은 또 무조건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한강에선 또 특별하게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이. 너무 라면도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참깨라면을. 바나나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와. 이게 북한에서는 라면 부셔 먹기가 없으니까 이런 라면을 그냥 양념에다가 이제 해서 생으로 먹었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라면을 드셨군요. 네, 거기는 이제 한국 라면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라면.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강 오랜만에 오세요? 네,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 많이 가고 치고 되게 오랜만이에요. 한강 오면 무조건 한강 라면. 짜잔. 잘 먹겠습니다. 라면은 같은 참깨 라면인데 한강 라면이 틀린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근데 늘 먹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참깨 라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깨 라면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계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고향에서는 사실 계란도 좀 흔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명절이다 하면 계란 이제 후라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란을 삶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되게 귀한 건데, 라면도 제가 귀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라면이기도 한데, 라면을 한번 먹을 때 저희는 라면 넣고 계란 넣고 거의 나중에 이제 두부 같이 넣어가지고, 라면 그 양념물에 양을 많이 불어서 먹으려다 보니까 뭘 많이 넣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또 삼겹살도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 먹는 데도 있고. 네, 그걸 라면을 다 건져 먹으면 그 물에 밥을 말아 먹어요. 참깨라면에 이제 이렇게 계란도 이제 이렇게 첨부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고향에서 그렇게 흔하게 많이 진짜 먹고 싶었던 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매운맛이어가지고 매콤해요. 라면 한 그릇 뚝딱 했죠, 오늘.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라면을 드셨잖아요. 네. 처음에 라면 드셨을 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이게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이 귀한 거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면은 라면이 쫙 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나 예전에 할머니랑 라면을 가끔씩 사가지고 진짜 특식 마냥 한 번씩 먹었었던 건데, 내가 오늘은 라면 먹어야지 하면 어느 편의점이나 잔뜩 하고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워낙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요즘은 진짜 행복한 고민이지만 막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막
몸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몸 관리에 라면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진짜 다음날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좀 예쁘게 꾸미고 나가야 될 때는 저녁에는 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붓는다고 또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라면이 이제 살짝 조금 멀어진 느낌. 예전보다는. 그래도 라면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개구리가 얼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 이제 이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향에 있을 때는 맨날 옥수수 밥도 오늘 한 끼 배부르게 먹어야 먹었구나. 내일은 또 얼마나 벌어야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고프긴 한데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은 데서 고르기가 어렵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한켠으로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이 너 음식 뭘 제일 좋아해?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다 맛있고. 한국이 그래도 예전에는 못 살았잖아요. 한국도 네. 잘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좀 잊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예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라면이라도 진짜 마음껏 먹고 싶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종종 잃어가는 것 같고 너무 지금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느껴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에 이제 계속 적응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이 한국에 당연하게 이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처음엔 진짜 이만큼 감사했으면 지금은 조금씩 감사함을 잃어가고 당연하다는 것 같이 이제 익숙해 버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미안하죠. 북한에서 당연히 여기보다 다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있나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진짜 많아요. 여름 되면은 시장에 그 녹마 국수라고 해서 냉면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걸 녹마 국수라고 하지만 여기서 냉면이라 불리잖아요. 물냉면, 인조고기밥, 두부밥, 그다음에 순대. 여기서처럼 당면 넣은 순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짜 찹쌀이랑 이제 고기랑 뭐 야채 같은 걸 넣어서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흔히 먹지 못하고 가끔씩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 먹었던 음식들. 북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좀 소식이 있나요? 그런 얘기가? 진짜 솔직히 지금은 북한도 가봐야만 알아요. 제가 사는 동네 외에는 가보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몰라요. 여기서처럼 진짜 인터넷이 빵빵해서 찾아보면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말이 전달되고 전달해서 듣는 거고 뭐 TV 보도에서나 나오면 듣는 외에는 크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막 굶어서 죽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세월이고 사람들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세상보다는 이제 오히려 숨쉬고 사는 세상이 더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북한은 무조건 다 까맣고 아예 전기 없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곳이 그렇지 않고. 네, 그렇죠. 한국에서 평양을 보면 얼마나 밝아요. 해산시, 아니면 뭐 청진시 이런 데는 다 밝아요. 조명이 그래도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한데 왜 불이 없고 까막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뭐 무산군 같은데 무산군에서도 또 몰래 돈 있는 사람들은 주변 공장에 선을 이제 돈 주고 사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은 태양광이 다 아마 거의 한 집에 한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전시켜가지고 불 켜고 보거나 하지 예전처럼 진짜 등잔불 밑에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10년 전에 온 분들, 20년 전에 온 분들이 계시고 흥미님은 5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진짜 최근에 오셨는데 그래서 더 이 정보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도. 아, 네. 최근에 살다 오셨잖아요. 네네, 비교적.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아마 진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아마 전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태양광이라는 게 크게 없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뭐 불이 오다가 이제 국가에서 전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전력 뭐 안 줬어요. 불이 안 왔어요. 불이 안 오고 진짜 겨울에는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두만강에 나가서 물 길어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등잔을 켰었어요. 그래서 등잔 켜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코미디 새까매까하고 이랬어요. 그때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2007년도. 제가 오기 직전에는 웬만한 데는 그래도 물이라도 퍼먹고 사는 집들은 다 태양광이라는 걸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배터리 충전해서 이제 TV도 보고, 그러니까 TV라는 게 모니터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USB에다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보는 거, 뭐 불도 이제 환하게 보고, 이제 조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10년 전보다는. 진짜 이런 속담 되세요. 옥수수 국수 장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은 산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기서 막 이제 유행을 따르다시피 거기서도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이 아예 없지. 또 뭐 아주 여기보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유행을 따를 건 따르고, 대신 빈부격차가 이제 이만큼 심한 거죠. 진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진짜 이제처럼 태양광으로 TV를 보는 반면에 또 이제 등잔 기름도 없어가지고 등잔불도 켜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밥을 먹고 자는 그런 시골집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또 살아온 환경마다 또 틀려요. 북한 지역마다 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와서 이제 서로의 얘기를 듣고 놀라시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부산은 어떤 사투리를 쓰는데, 아니면 부산 가면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에서나 뭐든 다 쉽게 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안 접하니까 내가 사는 이 거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막 해산이나 무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가 이제 4층이게 되면, 여기는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집값이 차이 나잖아요. 거긴 높으면 높을수록 싸요. 그래요? 네. 이제 워낙 아파트에 물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딸리다 보면 1층만 조금 나오고 2층부터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층까지 물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이걸로 그래서 막 이제 아파트 4층에서는 아파트들 보면은 창고가 집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다 밖에 있어요. 바닥에 1층에. 그럼 그 1층에 나무 장작을 올려가야 되는데 4층까지 들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게트 같은 이런 게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내려보내 하면 4층에서 그렇게 내려보내요. 거기에 이게 장작이나 뭐 짐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서 또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뭐 힘들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가 힘드니까 생긴 건데, 평양은 몰라요.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야, 쌤 거짓말 하지 마. 뭐 그런 게 다 있겠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랑 보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전기를 마음껏 사용을 했다. 지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안 왔는데 태양광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방면에는 태양광도 사용을 못했고 이제 시골이니까 전기도 안 들어와서 나는 까막 나라에서 살았다. 이제 이러신 분들 다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았길래 태양광을 쓰면서 살았고, 또 뭐 해산 어디에서 사신 분은 또 뭐 전기가 잘 들어와서 전기를 잘 봤을 수도 있고, 다 각자 틀린 거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체제의 차이긴 하죠. 그냥 뭐 여기는 뭐 자유로우니까 무난히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나만 뭘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크다 보니까 가능한데, 이제 북한은 진짜 이제 딱 그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나의 토대가 안 좋고 나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뭐 한 번 전과가 있다고 해도 전과를 벗어나서 또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은 딱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진짜 아무리 똑똑해도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뭐 이제 죄를 지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갔다던가 하면은 군대에 나가도 입당을 못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진짜 딱 왕이었으면 왕으로 이제 커가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딱 너비로 태어났으면 평생 너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다 좋지만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느끼셨나요? 저는 지금도 계속 강하게 느끼고 이게 뭐 처음에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가 한국에 처음에 딱 왔을 때는 모든 복지가 다 저한테만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워낙 많이 복지를 받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마냥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자본주의라는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는 오로지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되고 살면서 이제는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을 정착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조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대신 이걸 했을 때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할 수 있게 해서 살짝, 뭐 바른 길이라면 바른 길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예 못하니까 생각조차를 안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하면은 좋은 환경인데 또 잘못 적응을 하면 북한보다 더 힘든 환경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지금 적대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만약에 탈북민이다라고 하면 물론 잘 왔다고 하시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차별하거나 이런 경우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큰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대한민국이 뭐 점점 이제 복지 뭐 선진 국가로 이제 변해간다고 해가지고 복지가 사실은 좋잖아요. 잘 되어 있고. 근데 또 그만큼 이제 뭐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모든 복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오면은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복지부에서라던가 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불만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내는 세금을 왜 저 사람들이 받냐? 내는 사람은 복지를 못 받는데 그러면은 내가 잘 사는 게 쟤냐? 내가 돈이 많아서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복지 뭘 받으려면 나는 돈이 많아서 복지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교육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저소득층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 내는 거 다 같이 내는데 왜 받는 사람은 따로 이제 지정돼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이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을 때 상처가 많이. 근데 저는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복지를 받고 지금 현재도 복지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저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더 열심히 잘난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 거니까. 제가 언제 평생 복지만 받으면서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로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도 지금도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지만 저도 벌어서 세금을 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복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만큼 성장이 됐을 때 내가 내는 세금이 있는데 저는 상처는 안 받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성장해서 세금을 낼 때 그 세대는 지금의 부모님 자녀의 세대가 복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너무 적대시하게 내가 내는 세금을 너희가 복지를 받으니까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북한에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왔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또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 또 너무 많이 고맙게도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배신이죠.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진짜 어깨 펴지 못하고 진짜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성장하라고 뒤에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노력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갖고 상처받으면 안 되죠. 네, 또 오늘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이다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피디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사이다에 처음 나온 게 작년 봄쯤이었을 거예요. 처음 그때는 인사드렸지만 또 그때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오늘도 보고 계실 건데 여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 또 이제 무더위 햇빛도 피하시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북송이 됐던 그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나라를 배반한 자식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어른들에게조차 이제 차별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모산군에서 2019년에 탈북한 박송미입니다. 현재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꾸준히 또 이렇게 방송에 종종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늘 먹는 걱정에 오늘은 뭐 어떤 걸 돈 벌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밭에도 같이 가고 또 옥수수 농사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10살이 지나서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오고 또 뭐 버섯철에는 버섯도 나오면서 그렇게 옥수수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몇 살 때까지 계셨을까요? 19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왔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한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탈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북송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이제 교화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교화소를 간다고 이제 무산역이라는 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전거리 교화소, 아니 개천 교화소 이런 데를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역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개천 교화소 가는 거를 바래준다고 이제 역에 나갔는데 저희 엄마가 수갑 이제 다 채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알사탕을 이제 엄마 입에 넣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떠올리기가 되게 슬프지만 저에게는 또 소중한 장면인 거고 또 아빠가 교화소에 갈 때 또 바래주려고 무산역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 새벽에 이제 떠나야 된다고 해서 아빠를 바래주지 못하고 제가 들어와서 집에서 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추억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북송되는 과정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어제 겪은 일처럼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아예 정신을 계속 잃어버리는 상태여서 건강에도 이제 좀 안 좋아지시고 해서 항상 이제 주사를 맞고 항상 이제 아파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수갑을 앞으로 채우지 않고 뒤로 채우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북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전 어린이다고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손으로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쥐어서 아빠 입에 넣어줬던 기억들이 되게 슬픈 거죠. 북송이 돼서 아빠랑 엄마는 부르장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새살창 소리가 진짜 사람을 뼈 깎는 소리가 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 그 관리하는 간수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는 개호라고 하고 그러니까 개호를 부를 때 선생님 몇 번은 뭐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 화장실 가까이 앉으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그 개호 간수들이 한번 이제 딱 들어왔다가 문을 탁 닫고 나가면 그 새살창 소리가 그냥 전체가 다 울려버려요. 진짜 막 거기에서 며칠을 있으면은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는 갇혀 있고 저도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는 한 며칠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근데 그때 제가 병이 왔던 게 화장실을 이제 제 시간에 못 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같이
잡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항상 할머니가 이제 무릎 꿇고 선생님 몇 번 이제 손녀가 뭐 화장실을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간수가 화장실을 보는 걸 허용을 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항상 바지에 계속 소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놀라서 이제 방광염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게 한 2년을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막 잡히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북송되면 교화소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중국 감옥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목을 매달았어요. 그냥 목 끊으시려고. 이제 죽는 것보다 북한 그 교화소에 가는 게 더 끔찍했나 봐요. 제가 그때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벽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 호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할머니 막 깨우고 막 아빠 살려달라고 막 난리 부리고 감옥 문 두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공항 사람들이 와서 막 아빠 코를 찌르고 이러면서 겨우 이제 목숨은 살려 넣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진짜 악몽같이 가끔씩 꿈을 꾸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키가 커요. 키도 크고 몸 체격도 좋아요. 근데 체격이 좋은 것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화소 생활을 끝마치고 집에 나오셔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제 악몽을 딱 꾸고 깨나면은 지금에 드는 생각은 그때 일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제가 그때 그 아빠의 그 상황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래도 그 몇 년이라는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진짜 어이없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아빠가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이런 뭐 사연들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이 한 번씩 탈북을 했다가 북송되는 가정은 다 이렇게 겪을 거예요. 그냥 상황마다 그냥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엄마가 한국에 먼저 와서 살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또 엄마가 한국에서 저를 데리고 오기 애를 쓰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엄마의 곁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가정은 모두 다 겪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엄마가 이제 보낸 브로커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심한 그런 고초를 겪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가정에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는 그 가정에서 브로커가 중국이랑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을 이제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연락을 해야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러 이제 강 쪽으로 오겠는데 저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다 보니까 꼬박 이틀 동안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그 중국 브로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꼬박 산길을 걸은 거죠. 또 그 강 옆이다 보니까 이제 변방대가 있어서 이제 거기 눈을 피해서 산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중국 브로커한테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엄청 비 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연길 쪽으로 오는 과정에 이제 중국 초소가 또 많아요. 그런 데를 이제 피해서 오다 보니까 산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브로커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태우고 쭉 데리고 가다가 이제 초소 있기 딱 전에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초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또 그 차가 데리러 오면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거기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혼자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 초소에 이제 들키면 잡히는 거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산 타고 이제 열심히 그 초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산을 돌아가는데 진짜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경비 초소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초소이니까 이제 군경이 있는 거예요. 뭐 초소에서 5m면 5m 뭐 이런 간격 두고 군경들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거예요. 막 산을 오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검은 이제 강아지가 이제 앞에 딱 있는데 그때도 머리가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제 좀 짧았거든요. 근데 비를 맞고 막 산에서 뒹굴고 하다 보니까 옷이 다 흙탕이 묻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막 옹옹 짖으면 초소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금방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 맞고 막 그래서 강아지가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아 보였는지 안 짖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상태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딱 보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뒤로 슬금슬금 이제 가다가 산이란 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뒤로 해서 다시 옆면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되게 탈북 과정에서 힘들었죠. 이제 거기서 잡히면은 저는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되면 고향에는 아무런 이제 혈육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정치봉 수용소라던가 그냥 교화소 같은 데인데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데로 가야 되다 보니까 최고의 고난이었죠. 아, 근데 저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북한 학교를? 네. 북한은 교육이 의무 교육이어서 무상으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저 친구는 엄마가 이제 어때서 교화를 갔고 또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강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북송이 됐던 그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나라를 배반한 자식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어른들에게조차 이제 차별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이제 여기의 단어를 말하면 진짜 찐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옷도 이제 뭐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 비해서는 계속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북한은 그 뭐 김일성이 생일이라던가 탄생일이라던가 뭐 김정일의 생일 이런 때 이제 막 그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행사를 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도시락도 같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계속 타임 놓쳤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도 3일을 갔는데 이제 유치원 내부를 꾸며야 된다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분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낼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커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36,000원을 이제 내라고 하는데 그 36,000원이면 그때 당시 ip사를 한 10kg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세 식구에서 ip살 한 10kg를 사면은 그래도 꽤 오래 먹는 식량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나는 한글을 다 배웠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그냥 한글을 그냥 다 아는 걸 배워줘서 가기 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치원도 이제 다니다 말았고 그 이후에는 할머니가 밭에 가면은 같이 따라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에 가면 집에서 이제 토끼라던가 닭 모이를 이제 만들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국정원에 가시잖아요. 네네. 국정원에서 그런 사연을 듣고 어떤 뭔가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도 도와주나요? 네, 이제 저는 국정원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는 이미 오는 가정이 중국에서도 한 몇 개월을 지냈고 이제 라오스에서도 몇 개월 지내다 보니 오는 가정에서 조금씩 좀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는 길이 그때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다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도 조사를 크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줄줄이 널어놓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엄마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너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종이에 써봐라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에 썼고 그래서 저는 따로 막 이제 심리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도움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하고 있고 그냥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일 뿐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잘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치료는 필요 없었던 대신 뭐 한국에 앞으로 나가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맛집들이 있고 각 지역의 이제 특산 이런 것들을 소개받는 그런 교시가 많았고 좋았던 추억들은 이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뭐 탁구도 치고 이제 배드민턴도 이런 것도 그 오신 분들 중에 되게 적응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적응 못 해가지고 다시 북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는 그럼 학교
대학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학교 생활이야 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배워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기초가 없는데 이만큼 위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잠깐 이제 1년 일반 휴학을 하고 제가 뭐 돈도 좀 벌고 하고 싶은 것들도 좀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